모두의 예상대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개최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됐는데 부산이 결선 투표에도 못 가고 참패함에 따라 정부를 향한 비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투표에 참여한 165개 회원국 가운데 고작 29표를 얻는데 그치면서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사우디는 119표를 얻었고 일찌감치 포기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허구한 날 해외 방문하면서 엄플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참패로 인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며 2차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고 자신하면서 계속 엄플을 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참패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가 사우디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백기를 든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근거 없는 기대감만 높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지난 8월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의 부실한 행사 준비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등도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엑스포를 유치했으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됐을 것, 세금을 어디에 쓴 거냐 등의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 영상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나 창피하게도 전 세계 관심이 쏠린 국제 무대에서 10여 년 전 노래인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틀면서 조롱을 당했고 부산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도 담지 않은 채 K-팝 스타들만 줄줄이 등장시키면서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진짜 완전 개망신이다. 2차 투표 간다고 설레발치던 기자들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겨우 29표? 그냥 혈세로 해외 관광 다닌 거네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쪽팔립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 역전 가능하다고 이길 수 있다고 하도 설레발치길래 지더라도 아깝게 지나보나 했는데 네, 이건 뭐 투표 결과를 보니 거의 대참사 수준인데요. 네, 정말 외교, 안보, 경제 뭐 하나 잘하는 걸 찾아보기 힘든 윤석열 대통령.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28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소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서울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김건희 씨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라며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보도 이튿날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건 여권 인사들이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고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다라는 헛소리를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 걸까요? 네,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가? 받았다면 돌려줬는가?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며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황당합니다. 본인 불리할 때마다 입도 뻥끗 안 하고 모른 척하기 바쁜 윤석열 대통령. 네,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뻔뻔한 정권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강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탄핵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국진당 대변인의 좀비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좀비 위원장, 좀비 검사, 좀비 정당이라고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오늘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신청 접수 8일 만에 심사계획 의결 7일 만에 역대 이렇게 최단기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사례가 결코 없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네, 또 YTN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의원들 전원과 관계자 모두를 법적 처리하도록 우리 당은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사들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동관, 손중성, 이정섭을 탄핵하고 처벌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는 탄핵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역풍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만 믿고 지금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길 바랍니다.